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팔자의 인연에 의한 상호작용은 엄연한 현실 문제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팔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자가 팔자를 만났다. 그래서 팔자 인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궁합이란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궁합은 남녀 간의 애정사를 보는 것이고, 이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즉 대인관계를 뜻합니다. 회사나 조직 내에서 동료와의 관계, 또 수직 상하관계, 또 나와 거래를 하는 거래처 오너와 관계는 어떨까? 이것을 궁합 보듯이 봐서 호불호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정상 간의 궁합은 보다 중요하죠. 한 나라의 명운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팔자는 한마디로 양자입니다. 양자는 에너지입니다. 기다. 일본에서는 레이키라고 그럽니다. 영기라고 그러고, 인도에서는 프라나, 차크라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양자는 한마디로 힘이란 글자입니다. 힘은 운동성이 있죠.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다시 말해서 팔자끼리 만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작용은 일방적인 작용은 없습니다. 팔자 간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해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실 문제가 나타난다 이거죠. 간단한 예로 봐서 남녀 간에 궁합이 맞지 않으면 현실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 원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대운에서 변화를 읽고 세운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명에서 격국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부기, 빈천, 수요, 장단을 읽을 수가 있고, 대운에서 격국의 변화를 읽고 세운에서 강약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서 결론을 내려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신수단 말이에요. 신수는 한 사람의 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학이라고 그러죠. 이 시간에는 명학을 같이 보면서 살짝 궤도 이탈을 해서 점학의 분야까지, 이 테마까지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무속인이 화경을 통해서 그림을 본 듯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팔자학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게 되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또 가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팔자를 통해서 가해자를 찾아낼 수가 있고, 가해자를 팔자를 통해서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는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설정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역학의 첫 출발은 설정이다. 무엇을? 이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설정하기도 하고 환경을 설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설정을 했다는 것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습니다. 자, 옆에 예시된 팔자는 현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과 얼마 전에 별세한 전 총리 리커창의 팔자입니다. 자, 리 총리의 팔자는 개수입니다. 개수가 와서 시진핑 정화를 그대로 들여봤습니다. 정계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수는 또 무토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을목은 또 신금으로부터 또 얼신 충극을 받고 있습니다. 횟수는 사화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오하는 오하끼리 상호간에 자형사를 놓고 있습니다. 불이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는 모습입니다. 이 미투는 축토와 또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글자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궁합이 맞다라는 뜻입니까? 안 맞다라는 뜻입니까? 즉 인연이 있을지라도 맞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충돌을 하게 됩니다. 리크창의 팔자를 보게 되면 개수가 5월 달에 나서 재격입니다. 재라는 것은 경제를 뜻합니다. 즉 실물 경제다. 경제학을 전공한 박사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도망 다니라 정규 교육을 못 받은 것으로 합니다. 자, 재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은 현실이죠. 현실을 중시하니까 실용주의자란 말이에요. 실용주의자. 리크장은 실용주의자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입니다. 만물을 생육하니까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어떻습니까? 온화하죠? 온건하죠? 합리적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온건한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온건 합리적 실용주의자가 바로 리크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수는 또 옆에 임수를 만나서 설정 들어갑니다. 임수는 뭡니까? 급제죠. 급제는 뭐죠? 설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당, 중국 공산당에서 급제는 동지를 뜻합니다. 또 정적을 뜻합니다. 좋을 때는 동지고 나쁠 때는 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수는 뭡니까? 두 사람 팔자를 볼 때 여기는 시주석으로 보는 거죠. 시주석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물상으로 볼 때 강물입니다. 여기는 빗물입니다. 빗물과 강물이 만났을 때는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보태줍니까? 빗물이 강물을 보태주잖아요. 때로는 강물이 정발을 해서 구름이 돼서 비가 되기도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비가 와서 강물을 보태주었더니 이 강물은 뭡니까? 밑에 오화를 툭 쳐고 앉아서 오중정화를 이렇게 합으로 낚아챘으니까 실속은 누가 다 지킵니까? 누가 다 없습니까? 바로 시주석이 얻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희생되는 거죠. 희생정신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서 개수가 차고 앉아는 횟수는 또 임수의 녹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너의 녹이네. 즉 시주석의 녹이네요. 무슨 뜻입니까? 녹은 나의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시주석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해중의 임수가 이렇게 합을 했으니까 임수의 녹과 임수가 정화를 완전히 부여해서 가지니까 실속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란 말이에요. 너가 누굽니까? 임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어떨까요? 정리를 하자면. 자, 정리를 하기 전에 하나 더 통변을 해보겠습니다. 개수가 오하를 봤는데 오하는 여기 나타났죠. 이게 바로 정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재로 보니까 내가 한 수 위다 하는 우월주의에 좀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기잖아요. 또 정계충하니까. 나는 경제학 박사고 경제에 대해서 통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란 말을 하면서 쏜소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사람은 대립각이 있습니다. 즉 인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인연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만나? 만난 인연은 있습니다만 인연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실용주의자라고 그랬죠. 온건한 합리적 실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양보를 합니다. 자기를 양보하니까 자기 희생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돌아온 건 뭡니까? 좋게 못 보는. 왜 그럴까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1인자밖에 없습니다. 2인자가 1인자에게 쓴소리를 하면 그냥 거세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2인자가 포부가 있다면은 가슴 속에 감추고 있다가 내가 1인자가 됐을 때 이 표부를 세상에 펼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 뛰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남보다 뛰어난 사실을 감추는 것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가 정화를 썬소리를 하면서 정계충원하니까 정화는 그냥 듣고 있습니까? 씩 웃고 맙니다만은 무토를 내세워서 그대로 가서 그걸하고 합을 해버립니다. 모습이 보이잖아요. 무토가 개수를 합을 해서 꼼짝 못하게 체포해서 동선을 다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개수는 뭐죠? 상관입니다. 상관은 정화의 수하입니다. 부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직 장악력이 시스템 조직 장악력이 시진핑이 훨씬 뛰어나다. 팔자 싸움. 그래서 팔자 싸움에서 일단 졌다라고 봐야죠. 팔자 싸움. 이 팔자를 파악했더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조용히 있다가 임기가 끝날 때 여기서 내가 포부를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팔자는 시진핑의 팔자는 푸틴의 팔자, 독재자의 팔자 비슷합니다. 정화가 무토를 활용해서 칠살인 개수를 떡주무르듯이 다스리는 반면에 이 병화 푸틴은 기토를 하면서 임수를 탁수를 만들면서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 상관입니다. 상관은 뭐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여기에 있고 표정이 음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화에도 급제가 있는데 바로 사화입니다. 사중에 병화죠. 급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적인 동지도 되고 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일단은 리크창으로 설정을 해서 보게 되면은 나의 녹과 합이 돼서 나와 발을 맞추는데 사유축금이 돼서 재성을 만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훈수를 드는데 훈수가 기가 따갈 정도다 이거죠. 적당히 둬야죠. 자, 적당히 둬야 됩니다. 또 여기서 직접 개수를 갖다 대비를 해서 여기를 리크창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냥 정적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신해대운이 왔죠. 사해충을 했습니다. 신해대운에서 사해충을 하게 되면은 사중의 병화가 개고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신금과 합을 해서 합글을 해버립니다. 합글은 같다는 뜻, 사라졌다는 뜻인데 여기가 정적이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사중의 병화가 정적이 제거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해충을 해서 사중에서 병화만 나온 게 아니라 무토도 현재 개고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임수가 나와서 일간 시진핑 자신인 정화와 합을 했으니까 이것은 관이잖아요. 내가 다시 대관을 차고 연임하는 모습이 이 대운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정적을 제거하면서 내가 연장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연임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수를 한번 보자고요. 개수를. 개수는 곧 말하자면은 여기 있는 개수 리크창인데 무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충에서 무토가 하나 나왔는데 이 운이 들어오게 되면 계묘년에 바로 여유충을 한과 동시에 목에 합을 해봤거든요. 합을 해 합글을 했다. 여기도 합글했습니다. 확실하게 보내버린 거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기는 지살이죠. 여기는 역마죠. 지살과 역마는 뭡니까? 원행이죠. 원행을 했다는 것은 멀리 변지로 갔다는 뜻입니다. 변지로 보냈다. 즉 귀양을 보내놓고 거기서 작업을 해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진핑의 팔자의 신의 대운에서 정적을 무수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개수인 리커창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해에 나타나서 제거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호탄입니다.
계수가 제거됐다는 뜻은 무슨 신호탄이냐? 계수는 바로 시진핑의 살이니까 권위를 뜻합니다. 권위, 권자가 지금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아주 극강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살이 뭐냐면 명을 뜻합니다. 명운이다. 목숨을 건드리는 그런 운이거든요. 오늘이 입동입니다. 입동이 들어오면서 개해가 또 들어와서 치니까 이렇게 사중에 무토와 합을 하고 이렇게 무게합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들어서 빗장을 풀어버리면 개수 3개가 가서 여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정화가 부지할 길이 없죠. 내일 모레 이번 주말에 금요일인가 개수가 또 들어옵니다. 그럼 4개가 가서 여기를 치니까 이때 대단히 안 좋죠. 시진핑의 건강 문제가 올 11월 달 대단히 안 좋고 심혈관 계통을 건드린다. 만약에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에 갑진은 어떨까요? 간목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무토를 그걸 해버리면은 개수가 자유로워져서 가서 정계충으로 때립니다. 이것은 통째로 뭡니까? 백호대사이죠. 백호대사란 뭐죠? 핏빛을 본다. 혈광이라고 했죠. 혈광상. 그래서 올해 사라지지 않으면 내년에 대단히 안 좋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런 운을 만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리크창은 어떨까요? 리크창은 도대체 올해 운이 어째서 그렇게 됐나 이걸 보자는 말이에요. 자, 사주팔자에 을미가 있습니다. 연주에 대운이 을해가 들어왔어요. 원명에 또 횟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해묘미 목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식신이죠. 식신이지만 이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은 관이 상했다는 뜻이잖아요. 물러난다라는 뜻이죠. 내가 현직에서 물러난다, 쫓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계묘를 만났어요. 계묘를 만났으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해묘미 목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신국이지만 상관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식신이 또 개수는 그냥 스며듭니다. 목에다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이미 이 운에서 미토인 살이 사라졌으니까 내치기는 날아갔다. 즉 변지로 갔다. 귀향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관이 중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진상관이라고 합니다. 진상관, 행운에서 진상관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필사라고 해서 반드시 사망한다. 필면한다고 그랬습니다. 필면한다. 그런데 식신이잖아요. 이게 식신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누가 잘못 먹였든지 계획적으로 잘못 먹였든지 본인이 잘못 먹여서 원인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관이 떨어졌으니까 이 총리라는 높은 지에 있던 사람도 부지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팔자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팔자끼리 인연에 의해서 상호작용으로서 현실 문제가 나타나는 통변을 해보고 팔자를 명확을 점하게 위치까지 진입시켜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